제가 맨 처음 펜션 업계에 발을 디딘 게 20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풀빌라는 고사하고 스파 펜션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땐 다들 행복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신축 펜션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기존에 있던 펜션들은 다들 울상을 지었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펜션도 끝났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도 다양했죠. 일단 빌어먹을 경기 탓으로 한 자락을 깝니다. 그리고는 펜션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미 유행이 지났다. 광고비가 너무 비싸다 등등 끝없이 원인을 꼽았었죠. 하지만 정작 그런 분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 말이죠. 자신들만의 문제라니 도대체 그게 뭘까요? 자주는 아니지만 지자체 요청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펜션 업주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 방에 생수 한 병이라도 준비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대략 40~50명쯤 되는 인원 중에 자신있게 손을 드는 분은 거의 없죠.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표정에서는 우린 펜션인데요라는 속내가 훤히 보이죠. 그런데 이게 펜션의 불안과 무슨 관계냐고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한 원인들도 무시 못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린 펜션인데요라는 표정에서 엿보이는 생각과 제가 꼽는 원인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죠. 참고로 2월에 개최되었던 펜션 창업 세미나는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미나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펜션 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펜션 인사이트 시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긋지긋한 경기 얘기는 집어치우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단 한 해도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만약 경기가 나빠서 펜션이 불황에 빠졌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은 진작에 전멸했을 겁니다. 펜션은 임대료도 내지 않고 딱히 준비해야 할 재료나 자재도 없죠. 그러니 경기를 탓하는 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펜션의 숫자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2010년 무렵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긴 했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평일에도 방이 팔리는 펜션의 숫자는 엇비슷합니다. 홈페이지 숫자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펜션도 집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맨 처음 문을 열었을 때처럼 죽기 살기로 영업하는 펜션은 점점 줄어들죠. 오랜 단골이나 여름 휴가철에만 방을 팔아도 충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펜션들은 굳이 홈페이지를 돌려가면서까지 영업에 열을 내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경쟁 상대는 현역에서 뛰고 있는 펜션들이라고 보는 게 옳죠. 그렇다면 유행이 끝났다는 의견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펜션 업계에 발을 디뎠던 2008년 무렵만 해도 대학생 커플이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펜션은 제법 인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펜션의 인기가 사라지게 된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죠. 솔직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펜션의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풀빌라는 물론이고 오래된 펜션들도 웬만한 호텔 가격을 웃돕니다. 풀빌라 펜션의 객실 가격에 바베큐나 미온수유금 같은 자잘한 비용까지 보태면 웬만한 특급 호텔 호캉스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러면 굳이 생수 한 병 주지 않는 펜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펜션이다라면서 장사가 잘 되길 바란다는 건 일종의 넌센스 아닐까요? 그렇다면 광고비가 불황의 주범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펜션의 숫자와 관계가 깊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하지만 네이버 키워드 광고비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펜션들마다 광고비 때문에 곡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예약 대행입니다. 야놀자나 떠나야닷컴 같은 거대 기업이 등장하기 전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약 대행 회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먼저 전국 단위로 치고 나가기 시작한 건 쿠팡이나 티몬 같은 소셜 커머스들이었습니다. 매달 몇백만 원씩 들던 키워드 광고보다는 예약된 건에만 수수료를 뗀다는 그들의 방식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물론 그때도 저는 예약대행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여차하면 모두 다 죽는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펜션 중에 특히 농어촌 민박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간이가세자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코딱지만한 이윤과 어마어마한 세금에 치여 사업을 말아먹었던 저로서는 너무나 놀라웠었습니다. 한 달 매출은 몇 천만 원씩 되는데도 세금은 고작해야 1년에 몇백 정도만 내던 농어촌 민박들이 수두룩했었죠. 하지만 이랬던 펜션이 예약대행으로 돌아서면서 꼬박꼬박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예약대행 회사들이 매달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 없이 꿀을 빨던 농어촌 민박들은 다들 일반 가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조삼모사식으로 광고비를 쓰기 싫었던 펜션들은 날벼락을 맞게 되죠. 물론 판매 관리 비중으로 여기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약대행 자체가 예전만큼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만든 주범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아마 이쯤 되면 기존의 펜션 사장님들도 할 말은 많으실 겁니다. 네이버 광고만으로는 예약이 차지 않고 요즘 손님이 있는 펜션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물론 사장님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실제로 한 동네에 100개 남짓한 펜션이 있다면 평일에도 방이 차는 펜션은 대여섯 군데밖에 없죠. 광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키워드 광고나 예약 대행은 물론이고 잘 나간다는 인플루언서까지 고용해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지는 않죠.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사장님들은 장사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건 새롭게 펜션을 차리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치 좋은 바닷가에 풀빌라를 지었다는 건 번화가에 가게를 얻어 음식점을 차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번화가에 음식점을 연 순간 손님은 저절로 들까요? 아니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손님들 반응을 보면서 재료나 메뉴를 바꾸기도 하고 이따금 이벤트로 소주나 음료수도 돌립니다. 그리고 이런 치열한 노력 끝에 겨우 자리를 잡죠. 하지만 펜션은 어떨까요? 10년이 넘도록 홈페이지 한번 바꾸지 않고 이빨 빠진 그릇들이 주방을 차지하고 있는 펜션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데도 늘 경기탄만 하거나 광고가 부족하다고 하소연만 하죠.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제가 보기엔 훨씬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예 작정하고 어그로를 끌 생각이니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장사가 안 된다고 투덜대는 펜션의 공통점부터 살펴보죠. 장사가 안 되는 펜션은 단순히 낡았다기보다는 지저분한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객실 청소는 억지로 한 태가 역력하고 바베큐 그릴은 기름에 쩔어있고 테이블은 군데군데 담배빵이 보일 정도로 관리가 엉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손님들 탓으로 돌리거나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는 변명만 늘어놓기 바쁘죠. 그렇다면 펜션의 운영이나 고객 관리는 어떨까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된 인사는 고사하고 덜렁 열쇠만 건넵니다.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턱짓으로 방향만 가리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렇다면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여쭤보죠.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손님들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본 적은 있으신가요? 나이 어린 손님들에게 굽신거리기는 싫다고요. 대신 그렇다면 제발 장사가 안 된다고 투덜대지나 말았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새로 생긴 펜션만큼 시설이 좋지 않다거나 광고가 부족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모든 손님이 풀빌라에만 몰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펜션 중에는 허름한 민박 수준인 곳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평일에 꾸준히 예약이 차죠. 그 흔한 키워드 광고나 예약 대행 없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대단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 별거 없습니다. 항상 객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손님들을 정성껏 모시는 것만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죠. 이런 집들은 이따금 방문에 가구나 직기비품을 바꾸라는 조언 말고는 별다르게 컨설팅해드리는 부분도 없습니다.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품위 있는 건축주 대접을 받는 건 펜션이 지어지는 기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문을 여는 순간부터 간쓸개를 모두 빼고 장사꾼이 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거면 펜션을 왜 하느냐고요?
그럼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직업이 있나요? 코인이나 주식 투자도 죽기 살기로 덤벼야 겨우 수익을 냅니다. 아니면 차라리 펜션을 지을 돈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어차피 또 다른 연금을 기대하고 시작하는 사업이 펜션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꺼이 펜션 사업에 뛰어들 각오가 생기셨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펜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땅이나 내 취향에 맞는 설계는 매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내 입에 맞는 음식을 파는 식당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이 커플 펜션을 만들고 싶다면 차라리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이나 조카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건 가족 펜션도 마찬가지죠. 애견 펜션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키즈 펜션이라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여러분을 진정한 장사꾼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의 의견에 절대 토달지 않을 건축가나 시공업체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온라인에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넘쳐나고 있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한 달에 500원 번다는 식의 컨텐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펜션도 문만 열면 손님이 저절로 오는 줄 아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들어드렸던 펜션 사장님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죠. 문을 열고 한 달 넘게 가만히 앉아서 예약을 기다리다 저한테 화풀이까지 하시더군요. 네가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말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펜션 사업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절묘한 묘수를 쫓고 있을 때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은 이용 후기를 올려준 손님들을 일일이 찾아 고마움의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수수료가 싼지 고민할 시간에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은 어떤 서비스를 선보일까 고민하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방을 채우기 위해 주저없이 요금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이 5년 10년 꾸준하게 매출이 오르게 만드는 비결이죠. 펜션이 유명해지고 손님이 늘어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정성껏 손님을 대하고 가격에 맞는 서비스를 하루도 빠짐없이 제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랄 만큼 예약이 늘어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펜션의 불황이 경기 탓일까요? 아니면 펜션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겪는 불황은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